린웨이는 중국 남부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자부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중국의 우수성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날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게 될 거야. 린웨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작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인천공항,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발전된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알던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머물게 된 기숙사에서는 한국인 룸메이트들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린웨이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라는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오데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막상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의 혼잡함, 거리의 소음, 무례한 사람들. 그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학교에 입학한 첫날, 금발의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교실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만지려 했고 친구들은 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데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모든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여전히 우리에 비하면 후진국이야. 그 말은 그녀가 한국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편견은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린웨이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실과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게 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데트는 프랑스에서 한국 친구를 만나면서 점점 자신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이 두 여성은 각자의 환경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의 공통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서로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린웨이는 한국에 도착한 첫 주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깔끔한 공항,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기숙사에서 만난 한국 룸메이트들의 따뜻한 환영. 모든 것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지 첫인상일 뿐일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첫 강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때로는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린웨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지? 중국에서는 모든 결정권이 교수님께 있는데. 수업이 끝난 뒤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슈와 문제점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린웨이는 멍하니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반면 오데트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 그녀가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해 배우던 날 그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틀린 정보야.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발전을 이루었단다. 오데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오데트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알게 되며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린웨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자신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모든 것을 중국의 영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천안문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던 날, 교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린웨이는 수업이 끝난 뒤 한국 친구들과 천안문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당시의 사진과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린웨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배우던 역사와 전혀 다르잖아. 도대체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지? 오데트는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 친구 라온을 만났습니다. 라온은 자부심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시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변화죠. 오데트는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라온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며 점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린웨이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던 날, 가족들은 눈치를 살피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친구들은 너 이제 반체제 인사라도 된 거야? 라며 비꼬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조롱했습니다. 결국 린웨이는 조용히 VPN을 사용해 한국 뉴스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느낀 자유와 시민의 힘은 여기선 꿈 같은 이야기야. 오데트와 라온이 같은 팀에 배정되었을 때 중국인 친구 리앙은 라온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너희 나라는 작아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국 기술은 다 중국 덕분이야. 오데트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점점 리앙의 태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야.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 리앙은 오데트를 배신자라 부르며 등을 돌렸지만 오데트는 라온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이어갔습니다. 린웨이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한국에서 본 진실 사이의 간극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린웨이는 한국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석사 과정을 알아보고 장학금을 신청하며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데트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며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배운 편견과 한국에서 배운 진실 사이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했습니다. 라온과 함께 계획한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린웨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자유를 위해 살아갈 거야. 린웨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기숙사에서의 따뜻한 인사, 친구들과의 토론, 광화문에서 본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그녀를 끝없이 충격에 빠뜨렸던 촛불 집회의 진실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그저 다른 세상이 아니었어. 내가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었어. 그러나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피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회사에서조차 그녀의 과거 한국 체류 기록이 문제가 되어 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VPN으로 몰래 접속한 한국 뉴스에서 그녀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집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시민이 기자의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린웨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자신도 자신이 믿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건 알아.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나로서 살 수 있어.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던 날, 그녀는 창문 밖으로 고향의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찾으러 가. 오데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한국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배워온 모든 편견과 맞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만난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는 오데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오데트는 한국 사회가 가진 힘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라온의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전통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야. 프랑스에 돌아온 오데트는 학교에서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견 속에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잘못된 진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오데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자유롭고 투명한 세상을 선택할 거야. 린웨이와 오데트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믿던 세계에서 탈출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게 보려 했습니다. 린웨이는 한국에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자유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데트는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투명성의 가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린웨이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오데트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며 성장했습니다. 린웨이의 여정은 자유를 향한 갈망과 스스로를 찾아가는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싸우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오데트의 여정은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 혹은 프랑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데트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국제학생 연합 모임에서 연설자로 초청되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를 비교하며 진실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배운 진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오데트는 국제 포럼에서 초청받아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여행 중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시민의 힘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강연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데트는 라온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면 우리가 함께 만든 꿈을 다시 이야기하자. 오데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 린웨이와 오데트는 결국 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여정을 가진 두 사람은 그러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자. 자유를 위해 싸우자. 린웨이는 오데트에게 한국에서의 삶과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데트는 프랑스와 중국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진실은 분명해. 린웨이는 자신의 용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데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린웨이는 처음 마주한 서울의 야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었던 세상이야. 낯설지만 설레는 도시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침묵했던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한국에서 그녀는 유학 생활을 시작하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며 자유를 배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의 힘을 고국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린웨이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녀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같은 꿈을 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오데트는 단순히 강연과 연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데트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활용해 캠페인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점차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강연 후 청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라온이었습니다. 라온은 그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데트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자유의 힘을 내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린웨이와 오데트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여정을 들으며 공통된 가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워왔지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네요. 린웨이는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오데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저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린웨이와 오데트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린웨이는 한국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국으로 전하려 하고, 오데트는 프랑스와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로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린웨이와 오데트처럼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자유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